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7월 연준회의 금리 인상이 또 악재가 될까? 실질 금리가 심상치 않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 발표되는 연준회의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7일, 28일 이때 연준회의가 열립니다. 한국 시각 기준으로 7월 29일 새벽이면 연준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과연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악재가 될 수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 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실질 금리는 국채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국채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인프라 부양책이 대대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타이밍 맞게 미국에서 백신이 보급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의 장기 경제 전망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에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이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 가을부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꾸준히 상승을 해왔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올해 4월, 5월 달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피크를 찍고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4월에 피크를 찍을 때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채 금리가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다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5월달 국채 금리가 쌍봉을 찍고 나자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게 아니야? 이제 미국 경제는 회복이 끝난 피크아웃에 돌입한 거 아니야? 경기 회복이 끝난 피크아웃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증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의심이 아주 커진 5월 달에 파란색 다우지수와 녹색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미국 양대 증시가 모두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자체가 힘들었었던 시기죠. 하지만 6월부터 나스닥 지수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경기 민감주 위주인 다우지수는 위아래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경기는 피크를 친 것 같지만 아직 연준에서 돈을 꾸준히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주로 달려가자.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가 꾸준히 상승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연준 위원들이 꾸준히 테이퍼링 금리 인상 발언을 해왔었는데 7월부터는 약간 뜸하다고요. 지금 경기 회복이 끝났다, 경기가 피크아웃을 쳤다,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금리 인상하자, 테이퍼링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7월 들어 테이퍼링 발언을 한 연준 위원들을 체크해봤습니다. 두 분이 계셨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우리는 테이퍼링을 부드럽고 신중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7월 14일 이때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주 좋게 나왔기 때문에, 즉 경제 지표가 아주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테이퍼링 발언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나타내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테이퍼링을 주장하는 연은 총재들이 점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테이퍼링 딜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에반스 총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에반스 총재가 현재 5.9%인 실업률이 연말 예상치인 4.5%로 급속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테이퍼링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 인플레, 즉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좌우되지만 2024년 초반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견해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지금 어떤 연준 위원들은 2022년도 내년 말에 금리 인상을 하자고 하는데 이분은 2024년 초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원래 이분은 비둘기파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테이퍼링 딜레이, 테이퍼링 연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열린 유럽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럽은 금리를 동결하고 PEPP를 통해서 꾸준히 돈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지만 유럽은 지금 물가 목표 타겟치를 변경했습니다. 미국의 연준처럼 일종의 평균 물가 목표 타겟치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 유럽 상황은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내부에서 경제가 피크를 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이퍼링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소수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 7월 23일에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7월달 미국의 제조업 PMI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서비스업 PMI는 2달 연속 하락하면서 이제 경기가 피크를 친 게 아니냐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모두 합친 합성 PMI를 보면은 역시 미국 경기는 5월달에 피크를 찍고 6월달에 63.7, 이번 7월달에 59.7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성 PMI는 2달 연속 떨어지고 있지만 이번 7월달 합성 PMI 예비치인 59.7은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PMI가 50 이상이면은 경기 확장 국면, 50 이하이면 경기 위축 국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작년 말 이후에 미국의 합성 PMI는 꾸준히 50 이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경제가 좋긴 좋다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달에 지나치게 좋아서 최근 2달간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전문가는 이번 PMI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서비스 부문의 둔화는 경제 재개 초기 이후 예상됐던 것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모두에서 적당하게 균형 잡힌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 속도가 정점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3분기도 성장세는 고무적일 정도로 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대비 지금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진 않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미국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10년물 국채금리와 테이퍼링 금리 인상 정도를 알 수 있는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를 한꺼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쪽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아래쪽이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4월, 5월 달에 피크를 찍고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서 PMI에서 보셨듯이 5월달 PMI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그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지표가 이렇게 좋아지는 동안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바닥에서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아져도 파월 연준의장은 이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야. 금리 인상 테이퍼링은 아직 하지 않아. 이런 말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월 중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6월 중순부터 파월 연준의장은 가만히 있었지만 다른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0.15%에 머물고 있었던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0.3% 부근까지 튀었고요. 하지만 테이퍼링 딜레이 발언이 조금씩 나오면서 현재는 0.2% 아래로 살짝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덩달아서 2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게 많이 떨어졌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5월 달에 피크를 찍고 지금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10년물, 2년물 모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2년물 국채금리의 하락 속도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훨씬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나타내는 장단기 금리차는 지금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다가오는 7월 연준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야기는 크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연준회의는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거라 보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